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 11이라고 하면서 파동의 진행 그리고 굴절하면서 페이지 91쪽부터 시작하는 거는요 2020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학제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나눠드린 거는 2021년 수능 완성을 프린팅해드린 건데요. 뭐가 좀 바뀌었는지 그 전까지 학제하고 뭐가 좀 바뀌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11 파동의 진행 굴절부터 시작하는 페이지 91쪽인데요. 여기는 이제 뭐 파동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파동의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뭐 파동의 속력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 우리가 앞에서 실컷 파동의 요소들 이런 것들 소개했던 것들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페이지 92쪽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그래서 빛의 굴절 그리고 소리의 굴절 물결파의 굴절 다 똑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91쪽 92쪽 예, 테마 11 다시 한번 더 정리 도와주십시오. 그 뒤쪽에 문 좀 닫아주세요. 뭐 우리가 파동의 요소 하면서 맨 앞에 파동 실컷 공부시켰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치? 그래서 파동의 속력 V 이퀄 F 람다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빛의 굴절에 의해서 할 때 뭐 스네일 법칙도 소개되고 있고요. 물결파의 굴절 그리고 역시 남만 새가 듣고 하는 소리의 굴절도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죠. 테마 12로 가면 전반사가 또 나오네요. 예. 전반사하면서 이제 인계각에 대한 사인 아이크리티컬 사인 인계각은 그 상대 굴절률 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전반사 나오면 또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광케이블 광통시에 대한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테마 12 페이지 98쪽이네요. 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테마 13 하면서 역시 전자기파가 소개가 되면서 플러스 알파 간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이 간섭에 대해서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간섭도 있었고요. 이게 페이지 104페이지부터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물결파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 얇은 막 간섭 실험이 나오고 있네요. 되겠습니까? 되셨나요? 네. 얇은 막 간섭 실험이 나오는데 자 근데요 여기서 얇은 막 간섭 실험 하면서 내가 이럴 때 소개했던 것 중에 빠진 내용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나요? 얇은 막 간섭하면서 이 얇은 막 설명하려면 반드시 반사의 성질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고정난반산지, 자유난반산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얇은 막에 의해서 빨주초 반환보가 보이잖아. 물 위에 기름이 떠 있으면서 빨주초 반환보가 보이잖아. 라면서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이 있다. 빛이 간섭한다. 그 정도까지만 나타냈지. 경고차가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졌던 게 뭐였습니까? 하면 소가 되었을 때
이렇게는 고정 단반사이고 이렇게 온 놈은 자유 단반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2분 함다의 홀수배가 될 때 오히려 보강이 일어난다는 그런 세밀한 부분들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보강 간섭을 이용하면서 뭐 악기라든지 초음파 충격, 뭐 외부 지표 위조 뭐 이런 것들 본다 하는 것도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그 밑에 빛에 의한 정보의 어떤 저장으로서 CD, DVD, 블루레이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게 105페이지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뭐 어쨌든 앞에서 공부한 거와 그지? 2013년부터 2019년까지나 2020년부터나 뭐 결국엔 가르치는 내용 똑같아요. 알고 보면 스피커, 영상장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빠져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것들은 뭐 어떤 응용은 그렇게 크게 많이 중요한 부분 아니죠. 테마 14 보면 페이지 11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테마 14인데요. 보니까 또 광주효과 나오네요. 그죠? 빛의 입자성에 대한 광주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이중성이 앞에도 여기 테마 10에서 빛함에서 광주효과가 한번 소개됐던 것들이죠. 그리고 광주효과의 어떤 응용에 대한 내용들도 이용에 대한 내용들도 소개되면서 또 여기도 CCD라면서 광주효과, 광센서를 이용한 정보 처리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었잖아 라고 하는 영어 이중수리 실험으로 파동이잖아 라고 일단락되어졌던 이 빛의 존재가 입자로 설명되어야만 하는 특징들. 광주효과 말고 또 뭐 있습니까 하면 컴퓨터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컴퓨터 효과는 또 물리투에 가르쳐요. 컴퓨터 효과는 무엇입니까 하면 파장이 짧은 액선이 전자를 부딪혔어. 이 전자가 X에 맞고 튀겨나갔네요. 그리고 파장이 길어진 X선이 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굴절이 일어난다, 간섭이 일어난다, 회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빛의 진동수 자체가 바뀔 건 아니거든 하겠습니다. 근데 전자를 때려 박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파장이 길어지고 진동수가 작아져요. 마치 당구공이 이게 2차원 직선상에서 여러분들 충돌하면서 운동형 보존 이거 물리원에서 1차원 직선에서 했고 물리투에서 2차원 평면상에서 한댔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빛이 당구공인 양 뭐처럼 입자처럼 와서 빡 부딪혔는데 요 당구공이 나가면은 이 당구 속력은 처음과 같은 속력입니까? 아니죠. 속력이 느려져요. 속력이 느려진다는 것은 물질파의 파장, 운동량이 작아지니까 물질파의 파장이 길어지는 뭐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X선이 부딪혔을 때 파장이 길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파장이 길어지는 것은 진동수가 작아지고 X선의 에너지 일부가 전자 운동의 줄로 넘어간다 하는 그게 컴퓨터 효과인데 그 물리2로 넘어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물리2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소개할 건데요.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파동이면 또한 입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빛의 이중성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 페이지 113쪽 그리고 그것의 응용처로 페이지 114쪽에 뭐 CCD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전자결합 소자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카메라에 그 광센서들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기 페이지 114페이지는 또 컴퓨터 효과가 또 이미 한번 소개되고 있네요. 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빠르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선생님, 이따가 산단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이따가 산단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산란? 빛의 산단. 빛이 산란 저기 하늘 왜 풍에 보입니까 하는 거요? 네. 예.
자, 테마 15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뭐 테마의 숫자는 좀 많아졌죠. 근데 어쨌든 이것저것 다 건드리고 있어요. 테마 15는 빛이라는 놈이 파동이었잖아 라고 생각했던 영의 이중수리가슴 시리즈에 파동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왔다면 입자 역시 파동적인 성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물질의 이중성이 소개되고 있는 게 페이지 120쪽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학제에서 물리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은 유보로의 물질파의 파장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파장은 운동량분의 프랑스 상수하. 운동량 어떻게 씁니까? 예, MV. 여기 운동량이잖아요. 프랑스 상수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상수하는 프랑스 상수하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 줄세커를 가지고 있는 숫자고요. 여러분들 입시과학에서 20분 쪽이었나요? 예, 보호가 했던 그런 내용 할 때 소개했던 그 놈이었습니다. 또는 뭐 아인슈타인 광량교사 할 때 빛이란 놈의 에너지가 하F 이렇게 썼던 그갈 때의 프랑스 상수 하가 되겠습니다. 결국엔 이 프랑스 상수 하는 입자라는 놈과 파동이라는 놈을 서로 매개하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됐나요? 네. 자, 근데 이 물리원을 쭉 하는 과정에서요, 영의 이중수리 실험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안 나왔잖아. 네. 회전 실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근데요, 페이지 120페이지 봐보세요. 데이비슨과 거머의 실험이 있었어요. 금속판에다가 전자를 쏘아줬네. 근데 전자가 100% 입자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입자였다면 와서 되돌아가는 것만. 여기서 전자가 다 검출되었어야 할 것이에요. 근데 전자를 쏘아줬더니 특정 각도에서 전자가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전자선의 에너지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각도 역시 달라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게 뭔 뜻입니까 하면 금속 원자들이 이렇게 격자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자가 이렇게 왔어. 여기서 뒤로 나간 놈과 한 칸 들어와서 나간 놈 사이에 간섭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 전자선이 왔을 때 이게 뭡니까? 이게 경우차잖아요. 이게 경우차잖아요. 이게 델타 경우차예요. 그래서 전자선들 간의 특정한 경우 차이가 즉 2분의 날 짝배가 될 때 여기서 전자가 많이 보이는 고강 간섭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얇은 마카스 실험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빛이 아니라 전자들이 물질파가 와서 여기서 부딪히고 여기서 부딪혀서 나가는 것들끼리 서로 간섭이 일어나는 특정 각도가 따로 있더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전자를 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예,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고 구멍 뚫어놓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 전압 V가 가속 전압이 되는데요. 알겠나? 네. 물리2 얘기예요. 이거 역시 물리2 얘기예요. 이 전자한테 가해주던 워크, 일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는 거예요. 일은 QV로 계산되거든. Q는 전자의 전환이니까 E를 쓰면 되겠고 가속 전압 V를 쓰면 됩니다. 그럼 전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죠. 그 에너지의 변화라는 것은 요 전자가 정지 상태에 있는 전자가 얼마나 운동 에너지를 얻었습니까는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뭐하네? 같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양변에 2m을 곱할게요. 양변에 2m을 곱할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m제곱 v제곱은 2m2v가 되는 겁니다. m제곱 v제곱이 운동량의 제곱이잖아요. 결국에 운동량의 크기는 2m2v의 루트를 씌울 수 있는데요. 2는 상수고요. m은 전자의 질량이고요. 2는 전자의 전압이에요. 변수는 뭐다? 가수전압 v입니다.
가속주나 V가 크면은 운동량이 커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쓴다면 루트 DMEV분의 프랑스함수 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만 바꿀 수 있다면 전압만 조절한다면 전압을 키운다면 파장을 짧게 만들 수 있겠고 그러면 기존에 내가 검의 이 전자선을 쏘았을 때보다 더 고전압을 때려요. 그러면 파장이 좀 더 짧게 되겠고 그럼 이 각도 조금 더 달라진 쪽에서 고감 간섭이 일어납니다 하는 내용으로 전자들끼리도 뭐한다? 간섭이 일어납니다 하는 얇은 막 간섭 신호의 전자들 물질에도 일어납니다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지만 좀 전에 여러분한테 영어 이중섭이 간섭 실험 또는 얇은 막 간섭 실험 거기에 대한 세밀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톰슨의 X선을 찧었을 때 회절되는 무늬와 전자선을 찧었을 때 무늬가 일치하던데 하는 이런 내용 역시 뭐 어떤 수식에 대한 정보 없이 야 전자선들끼리도 회절하고 X선도 회절하는 거 보니까 전자 역시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네 끝 해버리는 게 물리원 수준인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다루겠다는 것이 물리투로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이중상에서 그 밑에 있네요. 영어 이중선 실험은 없으면서 전자를 이중스미스에 던졌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대? 간섭하는 일이 벌어진 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해돼 있어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앞에 영어 이중수리 간섭 실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미 꽤 여러 번 영어 이중수리 간섭 실험을 소개했는데요. 이중 슬릿이요. 슬릿 1, 슬릿 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밝은 무늬가 나왔어요. L0 라인. 자, 이 L0는 우리가 이 교실만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랬죠.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용어예요. L0 여기 델타 평수 차이가 얼마라고? 2분함다의 제로배예요. 어두운 무늬가 발생한대요. 여기는 밝은 무늬 쪽이고요. 어두운 무늬 쪽이에요. 어두운 무늬 N1 라인이었습니다. 여기 경우차는 2분함다의 한 배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밝은 무늬 L1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경로 차이가 얼마? 2분함다의 2배가 되는 여기가 밝은 무늬인데요. 이 밝은 무늬 쪽은 어떤 그림입니까 하면 예, 여기가 델타 경로차가 된 겁니다. 요 슬릿 1, 2 사이에 요 간격을 D라고 하자고요. 실제 D는 굉장히 좁아요. 0.2mm 또는 뭐 0.5mm 이 정도 수준이에요. 스퀘어 사이 거리는 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한 1.5m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림을 굉장히 과장되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삼각형을 볼 때 요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이게 경무차 있잖아. 예. 이게 경무차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만큼 나올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B분의 델타만큼 말입니다. 닮아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굉장히 각도가 작다 보니까 이 각도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놈의 삼각형과 닮은 거예요. 요 각도를 알파 합시다. 밝은 구가 그 다음 밝은 곳까지의 요 놈을 델타 X로 할게요. 탄젠트 알파의 크기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면 L분의 델타 X가 되겠죠. 그리고 세타 값이나 알파 값이 매우 작으니까 이 두 개가 뭐하래? 같대라는 것을 통해서 요것과 요 놈이 서로 같대라는 뜻을 통해서 델타 경로 차이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하면 L분의 D 델타 X가 되겠고 이 경무차가 보다시피 2분함다의 2배였으니까 이걸 한파장이라고 하자 되자고요. 그럼 우리는 이 델타 X
밟고 어둡고 하는 이 간격이 널찍널찍해야 좀 확인하기 쉽겠습니까? 좁기좁기해야 확인하기 쉽겠습니까? 넓어야.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델타 x가 크려면 하겠습니다. 델타 x가 크려면 d분의 L 람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영어 이중 슬릿에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파 전자를 쏘았잖아. 페이지야 어디 갔어? 예, 페이지 120페이지에 이중 슬릿을 뚫어놓고 전자를 쏘았어요. 그래 보니까 전자가 많은 쪽 적은 쪽 많은 쪽 적은 쪽이 반복되더라는 전자들 간의 탄성 무리를 얻었잖아요. 여기가 확인됐습니까? 그렇다면 양성자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를 던진 게 아니라 양성자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가속 전압이라면 전하량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는 당연히 같죠. 질량이 어떻게 돼? 약 1800배나 무거운 게 양성자예요. 무릇 1800배면 그래도 40배나 파장이 짧아지겠죠. 이해되세요? 파장이 짧아지면 델타 X 어떻게 돼? 줄겠네요. 즉 전자를 가지고 똑같은 가속 전압을 때리면은 양성자의 물질파의 파장은 훨씬 짧아요. 그럼 양성자들이 간섭문이 너무너무 좁게 나오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에서는 양성자들 던져가지고도 확인했답니다. 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 교수가 뭐 요즘에 유튜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있는데요. 그 양반이 소개한 내용으로는 그렇다면 입자들도 파동성을 가지니까 사람도 던지면 파동성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맞잖아. 다만 지가 커도 너무 크네요. 야구 하나만 하더라도요. 야구만 던져도 그 물질파의 파장은 원자 크기의 수조억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원자 하나보다 더 크게요. 원자 크기 수조억분. 그래서 뭐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그 혼자 내피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대과학에서 아메바 정도 던져가지고 물질파의 파장 아메바를 던졌더니 아메바가 아시죠? 많아요 적어요 하는 그런 걸 좀 보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됐고 양성자 정도까지는 했고 바이러스까지.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해서 바이러스까지는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물질 분자하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엔 질량이 큰 물질을 던지면 물질파의 파장이 작으니까 요 델타 X 밝고 어둡고 전자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양성자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뭐 예를 들어서 산소라면 O2 분자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델타 X가 점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 다른 것들을 이제 늘려야 되는 또는 줄여야 되는 슬리퍼를 줄인다든지 그지?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게 밀리미터 단위였다면 그죠? 밀리미터 단위니까 뭐 원자를 던지잖아 뭐 이런 것들 또는 분자를 던지잖아 할 때는 훨씬 좁은 슬롯이 이중 슬롯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어디까지 던졌답니까? 그냥 바이오 뭐 생물 분자를 던졌다고요? 생물까지는 아니죠. 바이러스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바이러스도 상당히 고분자가 필요하죠. 바이러스 다 밀껍데기가 얼마 큰데. 인슐린 던졌다 했나? 인슐린은 좀 사이즈가 작은 단백질 효소, 호르몬인데요. 일단 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리고 그런 현대과학의 어떤 최근의 현대과학 이런 것들은 나도 많이 하는 바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이야. 생체 분자 뭔지. 생체 분자 뭐래요? 생체 분자면 결국엔 구분자니까 뭐 아까 말했던 효소나 뭐 아미산 단위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일단은 뭐 그렇다 치고요. 통수 실험도 했고요. 그래서 분해는
분해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분해능. 마운드에서 아까 얘기했죠. 분해능. 서로 다른 두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거리. 이해됐어요? 그래서 분해능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면 구경분의 파장으로 이렇게 파장 그리고 구경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분해능의 크기가 작은 게 뭐라고? 세밀해서 좋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 입장에서는요, 구경이 큰 놈이 분해능 값이 작아서 좋은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현미경을 통해서 보겠대요. 빛의 파장이 있을 텐데요. 빛의 파장. 그래서 광학 망원경은 기껏 해봤자 한 5,000배 정도의 배율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에 뭐 100배, 200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대학교 실험실에서 조금 더 좋은 게 한 1000배 정도 되고 정말 고가의 그런 데 하면 5000배 정도 본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파장을 짧게 해야 분해능 값이 작게 나올 거잖아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놈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봤던 뭉칠파이 파장이죠. 가속 전압을 높이면 뭉칠파이 파장이 짧아지면서 이 전자선을 이용한 현미경, 바로 전자현미경인데요. 이 전자현미경은 훨씬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뭐 곤충의 뭐 연상을 본 거 있죠? 여기서요? 가시광선 도저히 보기 힘든 뭐 곤충의 여러 가지 뭐 털이라든지 이런 미세 구조들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이즈가 더 줄어들면서 그 원핵생물, 뭐 아메바와 같은 놈들의 어떤 사진들도 그 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사 현미경과 투가가 있는데요. 주사는 좀 3차원적인 입체적인 모양을 보겠고 투가는 작은 단면적을 보겠다는 뭐 그런 차이가 있어 하는 전자현미경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뭐 사진 찍으려고 하고 전자현미경 사진 찍으려고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원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전자현미경 사진을 제시하는 것들도 있었네요. 페이지 121쪽까지 정리해 보시면 이게 2020년부터 새 학제의 물리원이에요. 근데 뭐 그전 학제의 물리원과 그렇게 크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 지금 몇 시야? 47분. 자, 다음 페이지 넘기는데요. 페이지 85쪽부터 시작하는 또 다른 테마 11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2021년 물리2 수능 완성입니다. 보다시피 테마 11 뭐에 나와? 파동의 간섭이 나오네요. 여기 이제 영어 이중 쓰리 실험이 소개되고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전자의 회절 다니엘 슬릿에 의한 회절 실험도 소개되고 있네요. 물리2에서 영어 이중수리 실험과 다니엘 슬릿에 의한 회절 실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85쪽 정리해 주십시오. 자, 물리2의 테마 12 페이지 91쪽부터 시작하는 거 볼게요.
여러분한테 세페이드에서도 뭐 도플 효과라는 놈이 있었다는데 그거 도플 효과는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해야 될 도플 효과는요. 그 허블 법칙할 때 나오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외부 은하 지구가 원에서 가르쳤습니다. 외부 은하가 후퇴하는 속도가 있었잖아요. 그지? 그 후퇴 속도 V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면 기존 파장, 원래 흡수의 기존 파장인데 델타 람다에 대해서 광속 C만큼 이렇게 해서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계산하는 지구가 원에 있는데 요 정도만 해도 물리 2에 있는 문제 푸는데도 역시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적세편으로 길어졌다는 뜻은 후퇴 속도가 그만큼 더 빠른데요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플러가 일단 잠시 놔두셔도 충분하겠고요. 페이지 91쪽에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습니다. 바로 물리 1에 있던 그 내용이에요. 발생과 수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수신을 하기 위해서 RLC 회로 코일과 콘덴서가 필요한 그런 회로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명 주파수, 공진 주파수라 불려주는 것이 2파이 루트 LC분의 1에 해당하는 그거 역시 예전 학제에서 물리 1에서 소개했던 내용들이 물리 2로 올라가 버렸어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입시 물리 때 여러 가지 모의고사 문제를 풀릴 때 그때 이런 내용들이 소개됐던 게 물리 2로 올라갔을 뿐이에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과거 1학년 때 다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안 배울까? 이런 거 못 배울까 봐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다 배워요. 즐거운 일이죠? 예, 배웠으면 좋겠죠? 맞아요. 프린트를 잘못했네요. 여기 페이지 테마 13 있어야 되는데 빠졌네. 잘못 프린팅했는가 봅니다. 테마 13은 프린팅이 안 돼 있네요. 테마 14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14가 빛과 물질의 듀얼리티 이중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또다시 나오는 게 뭡니까? 광전효과고 광전자설이고 뒤로 넘어가면 물질파가 또 나와요. 별로 없죠? 그러면서 106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십시오. 예, 함철 씨가 지난 시간에 일요일에 열심히 소개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되겠나요? 네. 그래서 전자가 정상파 형태로 궤도를 돌 거다라고 하면 보의 어떤 얘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테마 15로 가면 보어는 양자역학의 포문을 열었다 했지만 실제로는 양자역학 하나도 안 썼다 했죠. 양자역학은 정확하게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불확정성이 걸리는 일인데요. 이건 우리가 어떤 관측 도구의 한계. 그래서 관측 도구를 좀 더 개발하면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 못하겠다는 거죠. 관측 도구의 한계가 아니라 물질 자체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정확하게 운동량과 정확하게 위치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지, 그 꼴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오비탈인데요. 여러분들이 화학원에서 오비탈 많이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물리 1, 2를 다 섞어보면 뭐 한다고? 파동의 이빨이 다 아고가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페이지 130부터 시작되는 챕터 6강 파동의 발생과 전달. 예, 이게 2015년 수능 특강의 것입니다. 너무 연도가 높아갖고 2018년, 19년 이래 되면 너무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 그리고 2점짜리 문제만 실어놨습니다. 테마 6, 7, 8, 9가 되는데요. 맨 뒤에 답지를 실어놨어요. 2점짜리 문제만 실어놨기 때문에 테마 6, 7, 8, 9 9를 보면 문제도 몇 개 없죠. 양자물리 했는데 아까 말했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테마 9는
테마 6, 7, 8은 2점짜리 문제 실어놨습니다만 테마 9는 문제도 안 실어놨습니다. 뭐 굳이 뭐 풀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뭐 엄청난 계산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파동의 아까 말했던 빛, 소리, 물결파 그리고 물질파의 속력, 반사, 굴절, 간섭, 회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물리 1, 2에 섞여 있어서 물리 2의 문제를 한번 보시라라는 뜻에서 던져놓은 문제입니다. 2015년 수능특강 너무나 연도가 후반부로 가면은 어차피 내용 똑같고 문제만 높아져 문제 난이도만 높아졌는데 그래서 한 2015년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너무 쉬운 쪽보다는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수능특강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2점짜리 정도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답해보고 채점해 보시라 하겠습니다. 자 숙제입니다. 간단합니다. 뭡니까? 이거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이거 할 겁니다. 요 프린트 다음 주에 가져오십시오. 네. 쌤 안 가져왔어요. 이솔미 씨 또 그러지 마요. 꼭 더블로 받고 싶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이 학원에 돈 낸 게 아까워서 이 프린트라도 더블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지 마요. 이거 복사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나요? 근데 결석자 있잖아. 그지? 가져오십시오. 풀어서 가져오시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해설 답지를 다 드리질 못하고 그냥 2점짜리 문제 답만 실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다음 주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하셔야 됩니다. 네. 바쁜데 하셔야 됩니다. 스페이드 문제. 스페이드는 빛 파트 1, 2와 소리 파트 1, 2에서 4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직 안 푼 사람도 많죠? 그지? 스페이드 안 푼 사람은 스페이드 푸시고 그냥 요 물리 2 문제 풀고 싶다 하는 사람은 물리 2 푸십시오. 알겠어요? 네. 지금 시작.